안녕하세요. 한국 아이테라피센터입니다. 평소에 눈이 자꾸 피곤하고 초점이 안 맞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눈이 피로가 심해지고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단 6초 만에 내 눈 상태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이 늘면서 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근거리 작업을 하다 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이 오거나 물체가 흐려 보이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들 단순한 눈 피로로만 생각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눈의 편의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두 눈의 정렬 문제로 인해 복시나 눈의 흐려 보임, 입체감 저하 등 다양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흔히 사시라고 하면 눈이 한쪽으로 틀어진 상태만 떠올리시겠지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미세한 편이나 사위 상태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으며 미용적으로도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사시는 두 눈의 정렬이 정상적으로 평행하게 정렬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두 눈이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지 못하고 한쪽 눈이 틀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선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의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눈의 정렬이 틀어짐으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장기의 결정적인 시기에 눈의 위치가 다르다면 책의 글씨가 두 개로 보여 공부하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이 눈이 이상하다면서 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시 테스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시 유무 확인 테스트입니다. 둘째는 존재한다면 사시가 얼마나 있는지 양을 평가하는 편의량 확인 테스트입니다. 눈에 사시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혹은 비행기 항공 조종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에 있는 편의가 얼만큼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의량 확인 테스트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반면에 눈에 사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내가 사시가 맞을까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편의 유무 테스트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사시인 것 같아서 불안하시다면 또는 우리 아이의 눈에 사시가 있나 궁금하시다면 일반인이 다른 장비 없이 간단하게 눈의 이상 유무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눈 가림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셀프로 체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리 또는 원거리 사물을 보고 있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한눈을 가립니다. 가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해도 되고 숟가락이나 넓은 주걱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눈앞에 가렸던 것을 치우면서 가려져 있던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가렸던 것을 치우면 가려졌던 눈이 바깥쪽에 있다가 다시 가운데로 맞춰져서 정렬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는 눈의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시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이 바깥쪽에 틀어진 외사시 또는 외사시 둘 중에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렸던 눈이 코 쪽에 있다가 다시 귀 쪽으로 움직인다면 이런 눈은 내사시 또는 내사위인 것입니다. 눈을 가렸다가 바로 떼는 가림 검사와 오른쪽 왼쪽 눈을 번갈아서 가리는 교대 가림 검사가 서로 다른 검사이긴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 차이와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가렸다가 떼는 것과 양쪽 눈을 번갈아서 가려보는 것, 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것이 맞는지를 구분하지 말고 일단 눈에 흔들림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봅니다. 흔들림이 있었다 없었다만 간단하게 진단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눈이 흔들림이 있다면 눈이 틀어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로 자가 테스트를 해서 감각적인 불편을 우선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서 자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7개 이상 체크를 했다면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시는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줍니다. 글자를 읽을 때 집중력이 저하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우 독서 속도가 느려지고 글자를 건너뛰거나 같은 줄을 반복해서 읽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리 감각과 공간 지각력이 저하되어 운전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선 변경이나 주차할 때 거리 판단이 어려워서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체 감각이 중요한 스포츠에서의 사시는 큰 장애가 됩니다. 테니스나 야구, 골프와 같이 공을 치거나 받는 스포츠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 시 편의가 있으면 화면은 오래 보기가 어렵고 모니터의 글자나 이미지가 흐려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 보이는 경우도 있어서 작업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눈의 위치가 이상하다는 이유로 또래에게 놀림을 받아 위축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지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시의 치료는 사시의 종류, 사시의 정도, 원인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안경 교정, 시기능 훈련과 프리즘 렌즈 세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부 사시, 특히 조절성 내사시의 경우 적절한 안경 처방만으로도 눈의 정렬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원시가 있는 경우 안경을 착용하면 과도한 눈 조절을 줄여서 내사시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적인 시기능 훈련은 두 눈의 협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시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프리즘 렌즈는 빛의 경로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두 눈의 이미지를 똑바로 보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작은 각도의 사시나 특정 방향을 볼 때만 발생하는 사시에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시기능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 한 가지의 사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고객님은 두 가지 유형의 사시가 함께 나타나는 복합적인 사례였습니다. 간헐성 외사시, 상사시가 동시에 있었고 이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점점 저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사시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교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프리즘 안경을 처방받아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함께 사용하는 양안시 기능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저희 한국 아이테라피 센터에서는 오랜 검사를 통해 고객님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개인에게 맞춤화된 시각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훈련은 고객님의 상태와 진행 속도에 맞춰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프리즘 안경을 착용해도 양안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점진적인 훈련을 통해 프리즘 안경을 착용한 상태에서 두 눈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고객님은 저희의 훈련 방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훈련을 무리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진행하며 긍정적으로 격려해 주셔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고객님의 상태와 속도에 맞춘 훈련, 지속적인 격려와 지지가 훈련의 효과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시각 훈련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꾸준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사례는 복합적인 사시 문제도 적절한 훈련과 전문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사례였습니다. 눈 건강에 대해 걱정되시거나 사시가 의심되신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센터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